보호자분, 아이 혈액형이 A형이네요. 그런데 가족분 혈액형은 선옥의 손에 쥔 종이에서 B형 정우라는 글자가 번진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그녀의 입이 떨리고 눈물이 차오른다. 서랍 속 아들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겹쳐지는 아이의 웃는 얼굴. 이 아이 정우 피야. 내 손자가 맞아.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접는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에 번진 이름 정우. 분식집 불빛 아래 선옥의 어깨가 무너진다. 세상이 또 나를 시험하네. 뒷모습 위로 흐르는 빗물. 진실이 너무 늦게 왔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서울 변두리, 낡은 건물들 사이로 좁은 골목이 이어지는 그곳에 작은 분식집 한 채가 있습니다. 간판은 세월의 때가 묻어 글씨가 희미해졌지만 그래도 선옥인의 분식이라는 이름만큼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좁았습니다. 테이블 5개가 전부였고 벽에는 오래된 메뉴판이 붙어 있었죠. 떡볶이 3,500원, 김밥 2,500원, 순대 4,000원. 물가는 오르는데 가격은 몇 년째 그대로입니다. 주인 이선옥은 올해 64살입니다. 허리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새벽 6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떡을 씻고 어묵을 손질하고 양념을 만드는 일. 혼자 하기엔 벅찬 일이었지만 선옥은 익숙했습니다. 아니, 익숙해져야만 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무릎은 시큰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가게가 선옥의 전부였으니까요. 오전 11시쯤 되면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대부분 근처 공사장 인부들이거나 학교를 빼먹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선옥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뜨끈한 떡볶이 한 그릇을 내어주고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할 뿐이었죠. 손님들은 후루룩 떡볶이를 먹고 국물까지 다 비우고 2,000원짜리 지폐를 카운터에 올려놓고 나갔습니다. 선옥은 돈을 받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선옥은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여유가 생기면 창문 너머로 골목길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서. 하지만 골목은 늘 낯선 사람들로만 채워졌습니다. 25해 전 선옥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던 교사였죠. 이름은 박기철.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주말이면 선옥과 아들 정우를 데리고 한강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김밥을 먹으며 웃던 날들. 그때는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기침이 잦아지더니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배를 피운 적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선옥은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기철은 2해를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아들 정우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충격에 한동안 말을 잃었던 아이.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던 아이. 선옥은 아들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식집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떡볶이를 팔고 밤에는 설거지를 하며 버텼죠. 정우는 묵묵히 공부했고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선옥은 그날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정우는 졸업 후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선옥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먹여 살릴게요. 정우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선옥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5년 전 정우가 독립해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모든 게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업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업자는 회사 돈을 빼돌렸고 정우에게만 빚이 남았습니다. 선옥은 가게를 팔아서라도 아들을 돕겠다고 했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건 제 문제예요. 제가 해결할게요. 선옥은 아들의 눈빛에서 절망을 읽었습니다. 그해 가을, 정우는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엄마, 돈 벌어서 꼭 돌아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해요. 편지는 짧았고 글씨는 떨려 있었습니다. 선옥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종이가 해질 때까지 읽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잘 지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정우의 목소리는 점점 지쳐갔고 전화는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 선옥은 아들의 번호로 매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만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밤이면 선옥은 거실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정우가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 옆에는 선옥 자신도 서 있었죠. 둘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선옥은 액자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애 아빠, 정우는 잘 살고 있겠지. 우리 아들 씩씩하니까. 꼭 돌아올 거야. 남편의 영정 앞에 향을 피우고 물 한 잔을 올리고 아들이 무사하기를 빌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옥은 믿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명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아드님은 잘 지내시나요? 선옥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내죠. 바빠서 자주 못 오는 것뿐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선옥은 정우의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5년째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벽에는 정우가 좋아하던 야구팀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자 정우의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선옥은 한 벌을 꺼내 얼굴에 댔습니다. 아직도 희미하게 아들의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야, 엄마 여기 있어. 언제든 돌아와. 대답은 없었습니다. 선옥은 침대에 앉아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도 바닥난 지 오래였으니까요. 그렇게 선옥의 삶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돌아오지 않은 아들의 그림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가을빛이곤 차가웠고 바람도 세차게 불었습니다. 선옥은 가게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골목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설거지를 끝내고 가스밸브를 잠그고 불을 끄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듯한 가느다란 울음소리였습니다. 선옥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엔 빗소리에 섞인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선옥은 앞치마를 벗으며 서둘러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차갑고 습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빗물이 골목 바닥을 적시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반짝였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숙여 문 앞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낡은 담요에 쌓인 작은 아이가 문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젖은 머리카락을 축 늘어뜨린 채 작은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담요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선옥은 황급히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선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옥은 무릎을 꿇고 아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얘야, 괜찮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게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선옥은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뼈만 앙상한 몸이었습니다. 선옥은 서둘러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난방을 켜고 마른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아이의 젖은 머리를 닦아주고 담요를 벗겨내며 살펴봤습니다. 아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나이는 대략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옷은 낡았지만 한때는 예쁜 원피스였을 것 같았습니다. 신발은 신지 않았고 작은 발은 흙과 빗물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선옥은 따뜻한 물을 받아 아이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선옥은 아이의 목에 걸린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플라스틱 팔찌였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채우는 그런 팔찌였죠. 선옥은 조심스럽게 팔찌를 살펴봤습니다. 거기엔 작은 글씨로 이름과 혈액형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지우, A형. 선옥은 중얼거렸습니다. 지호. 그게 이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보는 없었습니다. 보호자 이름도 연락처도 주소도 없었습니다. 선옥은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우야, 엄마는? 아빠는 어디 계시니?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선옥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누가 이 어린아이를 여기에 버려둔 걸까요? 왜 하필 이 가게 앞이었을까요? 선옥은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골목은 여전히 고요했고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겠구나. 선옥은 휴대전화를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경찰은 30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젊은 남자 경찰 2명이었습니다. 선옥은 상황을 설명했고 경찰은 아이를 살펴봤습니다. 한 명이 말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온 게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아동보호소로 데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동보호소? 선옥은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차갑고 낯선 곳. 아이는 거기서 또 혼자가 될 것입니다. 선옥은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찰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보호자를 찾아보겠지만 만약 안 나타나면 보호시설에 맡겨질 겁니다. 선옥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우는 선옥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놓고 싶지 않다는 듯이 선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며칠만 맡아도 될까요? 경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러시겠다고요? 하지만 법적으론 보호소로 가는 게 선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며칠만이요. 이 아이가 너무 불안해 보여서요. 보호자가 나타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경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사흘 정도 지켜보시죠. 만약 보호자가 안 나타나면 다시 연락 주세요. 선옥은 감사하다고 말했고 경찰은 연락처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가게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선옥은 아이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우유를 데웠습니다. 컵에 담아 아이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 이거 마셔봐. 따뜻할 거야. 지우는 조심스럽게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컵을 감싸며 천천히 우유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선옥을 올려다보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떡볶이 냄새 좋아요. 그 말 한마디에 선옥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순수함은 선옥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선옥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할머니가 내일 맛있는 떡볶이 해줄게. 오늘은 늦었으니까 푹 자자. 응?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옥은 아이를 안아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우의 방이었습니다. 침대는 깨끗했고 이불도 포근했습니다. 선옥은 지우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곧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옥은 한참 동안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작고 연약한 얼굴, 왜인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선옥은 조용히 방을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 어린 아이를... 선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돌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이 조용하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옥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은 아닐까 싶었지만 2층에서 들리는 작은 발소리가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선옥은 서둘러 일어나 정우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지우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잘 잤니?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젯밤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선옥은 미소 지으며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아래로 내려가서 세수하고 밥 먹자.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침 식사는 간단했습니다. 미역국과 계란말이, 그리고 따뜻한 밥. 지우는 처음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지만 곧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선옥은 아이가 얼마나 배고팠을까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천천히 먹어. 더 있으니까 천천히.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도를 늦췄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선옥은 지우에게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정우가 어렸을 때 입던 옷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선옥은 그 중에서 제일 작은 티셔츠와 바지를 꺼냈습니다. 조금 컸지만 지우에게는 딱 맞았습니다. 선옥은 아이의 머리를 빗겨주며 물었습니다. 지우야, 엄마 아빠는 어디 계시니? 할머니한테 말해줄 수 있니?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엄마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빠는 미국에 있대요. 선옥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국? 선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는 게 보였으니까요. 낮이 되자 선옥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우는 가게 한쪽 구석에 앉아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선옥이 준 종이였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다 나갔지만 지우는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가끔 선옥을 올려다보며 웃었고 선옥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선옥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밥을 먹고 낮이면 가게에서 그림을 그리고 저녁이면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선옥은 오랜만에 집이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물을 마실 때마다 컵을 2번 돌렸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1번, 그리고 다시 1번. 선옥은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매번 똑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선옥은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버릇이었습니다. 선옥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정우였습니다. 정우도 어렸을 때 똑같은 버릇이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기 전 컵을 2번 돌리는 버릇. 선옥은 그 버릇이 신기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재미있어서요. 선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우연이 있을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선옥은 지우를 재우려고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선옥은 아이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왜 안 자니? 무서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노래 불러주세요. 선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무슨 노래?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게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선옥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노래, 정우가 어렸을 때 매일 밤 불러달라고 조르던 노래였습니다. 선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지우는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곧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옥은 한참 동안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쳤습니다. 다음 날 선옥은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아빠 얘기 좀 해줄래? 아빠는 어떤 분이셨니? 지우는 색연필을 들고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옥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지우는 남자 얼굴을 그렸습니다. 둥근 얼굴, 큰 눈, 그리고 짧은 머리. 그림은 서툴렀지만 선옥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우였습니다. 선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지우야, 이 사람이 아빠니?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는 미국에 있어요. 돈 벌러 갔대요. 선옥은 그림을 들여다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세상에 그런 일이. 선옥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확신. 이 아이가 자신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 그날 밤 선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지우가 그린 그림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정우의 사진과 비교했습니다. 너무 닮았습니다. 선옥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정우야, 설마 이 아이가. 선옥은 더 이상 생각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만약 이 아이가 정우의 딸이라면? 그렇다면 정우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왜 아이를 혼자 버려둔 걸까요? 선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 이 아이가 누구든 무슨 일이 있었든 지금 이 순간 이 아이에게는 자신밖에 없다는 것. 선옥은 지우가 자고 있는 방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지켜줄게. 꼭.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밤새 기침을 하고 열이 올랐습니다.
선옥은 밤새 아이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며 잠을 설쳤습니다. 아침이 되자 지우의 얼굴은 더욱 빨개져 있었고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선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랑 병원 가자. 응? 지우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옥은 아이를 업고 근처 소아과로 향했습니다. 병원은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대기실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부모들의 한숨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옥은 접수를 마치고 의자에 앉아 지우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1시간쯤 기다렸을까요?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이지우 어린이,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선옥은 지우의 손을 잡고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여자 의사가 미소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어디가 아프신가요? 선옥은 지우의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청진기로 아이의 가슴을 듣고 목을 살피고 체온을 재었습니다. 감기가 좀 심하네요. 주사 한 대 맞고 약 드시면 금방 나을 거예요. 선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간호사가 지우를 데리고 주사실로 갔습니다. 선옥은 진료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밖으로 나와 선옥을 불렀습니다. 할머니,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선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갔습니다. 아이 혈액형이 A형인데 보호자님은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선옥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O형입니다. 왜요?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냥 혹시 수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O형이시고 할아버지는요? 선옥은 목소리가 잠시 막혔습니다. 남편도 O형이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이 부모님은요? 부모님 중 한 분은 A형이시겠네요. 선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의사는 선옥의 표정을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괜한 질문을 드린 것 같네요. 아무튼 아이는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 선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주사를 맞고 나온 지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옥의 머릿속은 온통 혈액형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지우를 재우고 선옥은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선옥은 자신의 혈액형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O형, 남편도 O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 정우는? 선옥은 서둘러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서류들 사이에서 정우의 건강검진 기록지를 찾아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혈액형 B형. 선옥은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B형. 정우는 B형이었습니다. O형 부모 사이에서 B형 아이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A형이었습니다. 만약 정우가 아버지라면 어머니 쪽이 A형이거나 AB형이어야 했습니다. 선옥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 아이가 정우의 딸일까요? 선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선옥은 지우를 데리고 다른 병원으로 갔습니다. 큰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선옥은 유전자 검사를 문의했습니다. 접수 직원은 이상한 표정을 지었지만 절차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하시려면 검사 대상자 2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샘플 채취를 해야 하고요.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와 제가 하면 되나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관계 확인도 가능하긴 한데 정확도는 부모 자식 간 검사보다는 낮습니다.
그래도 해보시겠어요? 선옥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심을 굳혔습니다. 네, 해주세요. 직원은 서류를 내밀었고 선옥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지우의 입안에서 면봉으로 샘플을 채취했고 선옥도 마찬가지로 샘플을 제공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전화로 연락드릴게요. 선옥은 지우를 데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선옥은 가게 일을 하면서도 계속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설쳤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지우는 감기가 나았고 다시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선옥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주일째 되는 날 전화가 왔습니다. 선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병원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선옥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방문하셔서 결과지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선옥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가게에 있는 단골 손님에게 잠깐 맡겼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는 두꺼웠고 무거웠습니다. 선옥은 복도 한쪽 의자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용어들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선옥은 마지막 문장만 읽었습니다. 친자 가능성 99.98%.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 검사 대상자는 할머니와 손녀 관계로 추정됨. 부모는 정으로 기재된 인물일 가능성이 높음. 선옥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숨이 막혔습니다. 선옥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정우야, 그럼 넌 지금 어디 있니? 선옥은 흐느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의 딸을 만났다는 기쁨. 하지만 아들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슬픔. 선옥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선옥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선옥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결과지를 다시 주워들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이제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게. 내 아빠를 꼭 찾아낼게. 그날 밤 선옥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집은 고요했습니다. 선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결과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우의 딸, 자신의 손녀, 이 작고 여린 아이가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요. 선옥은 지우가 자고 있는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아이는 포근한 이불 속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선옥은 조용히 문을 닫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네, 아빠, 우리 손녀예요. 정우가 우리한테 남겨준 선물이에요. 선옥은 눈물을 흘리며 향을 피웠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궁금했습니다. 정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왜 아이를 혼자 남겨둔 걸까요?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잠들 준비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왔을까요? 선옥은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한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선옥은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세련된 코트를 입고 긴 머리를 뒤로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선옥이 물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차은주라고 합니다. 정우 씨를 알고 지낸 사람이에요. 선옥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우를 아는 사람? 선옥은 여자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선옥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를 어떻게 아세요? 선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우 씨의 연인이었습니다. 5년 전까지요. 선옥은 숨을 멈췄습니다. 연인? 정우에게 연인이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정우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사업이 실패하고 빚을 지게 됐어요. 그때 저도 함께 있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었어요. 정우 씨는 혼자 짐을 지려고 했고 결국 외국으로 떠났어요.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다음 말은 선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임신했다는 걸 알았어요. 정우 씨의 아이였죠. 선옥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정우 씨한테 연락했어요. 하지만 이미 번호가 바뀐 상태였어요. 연락이 안 됐어요. 저는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지우예요. 선옥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우. 이 아이가 은주의 딸이었습니다. 은주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혼자 아이를 키웠어요. 하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일도 해야 하고 아이도 돌봐야 하고. 은주는 목이 메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년 전쯤 정우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서였어요. 정우 씨는 병에 걸렸다고 했어요.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어요. 선옥은 손이 떨렸습니다. 병, 정우가 아프다고?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지우를 보고 싶어 했어요. 저는 사진을 보내줬고 정우 씨는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어머니를 찾아서 지우를 부탁하겠다고 했어요. 선옥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정우가 자신을 찾으려고 했다니. 하지만 은주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 씨는 한국에 오기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심장마비였대요. 선옥은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가 죽었다니.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니. 선옥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은주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여자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 후 선옥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우는 왜 여기에 혼자 있었나요?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버렸어요. 선옥은 숨이 막혔습니다. 은주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우 씨가 세상을 떠나고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빚도 있고 일도 없고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찾기로 했어요. 은주는 가방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건 정우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한테 보낸 마지막 편지예요. 여기에 어머니 이름과 가게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이 주소를 찾아서 지우를 문 앞에 두고 떠났어요. 선옥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정우의 필체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간절한 글씨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우를 부탁드려요. 엄마만 믿어요. 선옥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우의 마지막 소원. 아들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선옥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은주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나쁜 엄마예요. 제 아이를 버렸어요. 다시는 엄마라 불릴 자격이 없어요. 선옥은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나세요.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아요. 은주는 놀란 표정으로 선옥을 올려다봤습니다. 선옥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지유에게는 두 사람의 엄마가 있는 거예요. 낳아준 엄마, 그리고 지켜줄 엄마. 우리 함께 이 아이를 키워요. 은주는 선옥의 손을 꼭 쥐며 울었습니다. 선옥도 은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여자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며 그날 밤 선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우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우가 남긴 선물이 자신의 품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선옥은 지우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게. 내 아빠가 하지 못한 일 할머니가 할게. 다음 날 아침 선옥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지만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선옥은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정우를 위한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정식 제사는 아니었지만 선옥은 아들을 떠나보내는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상을 차리고 밥을 올리고 국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영정 옆에 정우의 사진을 꺼내 놓았습니다. 대학 졸업식 때 찍은 그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정우의 모습. 선옥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선옥은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선옥은 두 손을 모으고 절을 올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아이는 잠옷을 입은 채 선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서둘러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우야, 일어났구나. 할머니가 밥 해줄게.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선옥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 누구예요? 선옥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말해줘야 할 때였습니다. 지우야, 이 사람은 할머니 아들이야. 그리고 내 아빠야. 지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작은 손으로 사진을 만졌습니다. 아빠, 우리 아빠예요?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아빠야. 할머니 아들이고 내 아빠야. 지우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는 언제 와요? 선옥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요? 5살 아이에게 죽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선옥은 지우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아빠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어. 아주 먼 곳이야. 여기로는 올 수 없어. 하지만 항상 하늘에서 지우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빠는 별이 됐어요? 선옥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빠는 이제 별이 됐어. 밤하늘에서 제일 밝게 빛나는 별이야.
지우는 사진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저 지우예요. 아빠 보고 싶어요. 선옥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꼭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가게 문을 열 시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선옥은 오늘은 가게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선옥은 지우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목적지는 근처 성당이었습니다. 선옥은 신자는 아니었지만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성당은 한적했습니다. 오전 미사가 끝난 후라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선옥은 지우와 함께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촛불이 조용히 타고 있었고 스테인드 글라스로 들어오는 햇살이 아름다웠습니다. 선옥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제 아들 정우를 부디 편안한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 지우를 지켜주세요. 제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지우도 엄마를 따라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할머니가 저 잘 돌봐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옥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옥은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실 수 있나요? 지우와 함께 저녁 먹어요. 은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도 될까요? 선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지우의 엄마인데요. 저녁 6시 은주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문을 열어주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우야, 엄마 오셨어. 지우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은주를 보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은주는 무릎을 꿇고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우야, 엄마야.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지우는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은주에게 다가가 안겼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은주는 아이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선옥도 옆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따뜻했습니다. 선옥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세 사람은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지우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 후 선옥과 은주는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지우를 버렸는데 선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은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엄마 노릇할 수 있을까요? 선옥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지우를 키워요. 당신이 낳은 아이고 정우의 딸이에요. 우리 모두의 가족이에요. 은주는 선옥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지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거실로 갔습니다. 지우는 텔레비전을 보며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지우 옆에 앉았습니다. 은주도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이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그날 밤 은주가 돌아간 후 선옥은 정우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정우야, 걱정하지 마. 내 딸은 이제 할머니랑 엄마가 잘 키울게. 내가 하지 못한 사랑, 우리가 대신 줄게. 선옥은 향을 피우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그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기 있구나, 정우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옥과 은주 그리고 지우는 조금씩 가족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매일 저녁 가게로 와서 선옥을 도왔고 지우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우는 점점 밝아졌고 웃음소리도 많아졌습니다. 선옥은 그 모습을 보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에 손에는 낡은 갈색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선옥 사장님이신가요?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남자는 깊게 인사하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정우 씨의 친구였습니다. 선옥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우의 친구? 선옥은 서둘러 앞치마를 벗으며 남자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정우를 아시는 분이라니. 민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선옥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우 소식은 들으셨나요? 선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죽었다고 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정우가 어머니 연락처를 잃어버려서 찾지 못했습니다. 선옥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정우랑 어떻게 아셨어요? 민수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우 씨랑 대학 동기였습니다. 미국에서도 같은 도시에 살았고요. 정우 씨가 힘들 때 옆에서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 이어갔습니다. 정우 씨는 미국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빚을 갚으려고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선옥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니. 선옥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네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정우 씨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어머니 걱정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하신지, 가게는 잘 되고 계신지. 선옥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흐느끼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민수는 선옥이 진정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선옥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는 손에 들고 있던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걸 드리려고 왔습니다. 정우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맡긴 겁니다. 언젠가 어머니가 지우를 찾게 되면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선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는 무거웠습니다. 선옥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희미하게 번진 볼펜 글씨가 보였습니다. 정우의 필체였습니다. 선옥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서 아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선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선옥은 계속 읽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늦게 알았어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요. 선옥은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눈물방울이 종이를 적셨습니다. 글씨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제 잘못으로 세상에 홀로 남게 됐습니다. 제가 무책임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라면 그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제 피보다 엄마의 사랑이 더 진할 거예요. 선옥은 흐느끼며 종이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갑니다. 거기서 아버지한테 사과할 겁니다. 제가 효자가 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리고 엄마한테도 사과할 겁니다. 제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선옥은 더 이상 소리내어 읽을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선옥은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고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유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해주지 못한 사랑을 대신 해주세요. 그 아이가 엄마의 손녀라는 걸, 엄마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은주도 용서해 주세요. 은주도 저처럼 힘든 사람입니다. 부디 함께 지유를 지켜주세요. 선옥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다음 생에는 꼭 효자로 태어날게요. 그때는 엄마를 울리지 않을게요. 정우 올림. 선옥은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민수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지유였습니다. 아이는 선옥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선옥은 지유를 안아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아. 할머니는 행복해서 우는 거야. 선옥은 지유를 꼭 안으며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정우가 제 친구였으니까요. 민수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나중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선옥은 민수를 배웅했습니다. 민수는 문을 나서기 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머니 걱정만 했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수가 떠난 후 선옥은 유언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선옥은 지유를 안고 정우의 사진 앞으로 갔습니다. 정우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지유 잘 키울게. 내가 다하지 못한 사랑, 엄마가 대신 줄게. 그러니까 편히 쉬어. 선옥은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지유도 두 손을 모으고 아빠에게 인사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5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지나갔지만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선옥은 이제 69살이 되었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고 머리는 더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웃음이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의 작은 분식집. 그곳에는 이제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훈의 떡볶이라는 파란색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선옥이 지유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가게 안은 예전보다 더 밝아졌습니다. 벽에는 새로운 페인트를 칠했고 테이블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아침 8시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선옥이 앞치마를 두르고 들어왔고 뒤이어 은주가 식재료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이제 선옥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선옥이 떡볶이를 만들면 은주가 김밥을 말았습니다. 선옥이 손님을 응대하면 은주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떡은 제가 씻을게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선옥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그럼 나는 양념부터 만들게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5년 동안 함께하며 쌓인 신뢰였습니다. 오전 10시 가게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근처 회사에 다니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1인분이랑 김밥 한 줄 주세요. 선옥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금방 해드릴게요.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학생들, 회사원들, 동네 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지훈의 떡볶이는 이제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선옥의 정성과 은주의 손맛이 더해져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오후 3시 가게가 잠시 한산해졌을 때 문이 열리며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이제 10살이 된 지우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학교 교복을 입은 지우는 가방을 메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다녀왔어요. 선옥과 은주는 동시에 미소 지었습니다. 선옥이 지우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지우 왔구나. 학교는 재미있었니?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은주가 다가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딸 잘했네. 배고프지? 엄마가 김밥 싸줄게. 지우는 네. 라고 대답하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우는 가게 한쪽 테이블에 앉아 숙제를 시작했습니다. 가끔 선옥과 은주가 지나가며 지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우는 그럴 때마다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이제 2명의 엄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와 진짜 엄마. 둘 다 지우를 사랑했고 지우도 둘 다 사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빠져나간 후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였습니다. 선옥이 정성껏 끓인 찌개는 구수하고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은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학교에서 장기자랑 대회가 있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선옥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 지우는 뭐 할 거니? 지우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노래 부를 거예요. 아빠가 좋아하시던 노래요. 선옥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무슨 노래인데? 지우는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선옥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우가 어렸을 때 매일 밤 불러달라고 조르던 그 노래였습니다. 은주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선옥은 지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야. 할머니랑 엄마가 응원할게. 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장기자랑 대회 날이 왔습니다. 선옥과 은주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강당에는 학부모들로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차례가 되어 지우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작은 몸에 흰색 원피스를 입은 지우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옥과 은주를 보자 미소 지었습니다. 반주가 시작되고 지우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지우의 목소리는 맑고 순수했습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노래를 들었습니다. 선옥은 눈물을 흘리며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무대 뒤편 조명이 비추는 곳에 정우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딸을 바라보는 정우의 모습이요. 노래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우는 깊게 인사하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선옥과 은주는 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지우는 두 사람의 품에서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선옥은 정우의 사진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지우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오늘 노래 잘 불렀어요. 아빠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옥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들으셨을 거야. 아빠는 항상 하늘에서 지우를 지켜보고 계셔. 오늘도 분명 보셨을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주는 옆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정우 씨, 고마워요. 지우를 세상에 남겨줘서 고마워요. 제가 잘 키울게요. 어머니랑 함께 잘 키울게요. 선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옥은 그 별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람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야.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지. 정우야, 내가 남긴 사랑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어. 고마워, 아들아. 카메라는 천천히 하늘 위로 올라갔습니다. 별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그 별빛 아래 지훈의 떡볶이 간판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 사람의 모습. 서로를 안고 웃고 있는 선옥, 은주, 그리고 지우. 사진 속 정우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딸과 어머니, 그리고 용서받은 연인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